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종 때 경상도 안동 땅에 정운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운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양반가였으나 할아버지 댁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가세가 기울어져 이제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6의 정우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온화했으나 몇 해째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얼굴은 야위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만큼은 금처럼 순수했습니다. 동네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왔고 그를 모르는 이웃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과부가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조금의 밭과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밤늦도록 바늘질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운의 마음은 애타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어도 될까요? 차라리 밭일을 도우며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아,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 하셨는지 기억하느냐? 정씨 집안의 명예를 되찾는 일은 오직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셨거늘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정우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고 문장을 짓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의 재주를 아는 동네 선비들도 정운이 과거에 나가면 반드시 급제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아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흰쌀로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김치와 나물을 준비해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운아, 길이 멀고 험하니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이 주먹밥은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것이니 배고플 때 조금씩 먹어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한양까지 가는 길비를 마련하려고 며칠 굶기까지 하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어머니가 싸준 음식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노자돈을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님의 은혜를 갚고 집안의 명예를 되찾으리라는 다짐을 하며 걸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깊은 산중에 이르렀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빨리 마을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지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숲속 어디선가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 마치 어린아이가 아픈 듯 우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덫에 걸린 어린 백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뒷다리가 덫에 끼어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정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맹수이지만 아직 어린 새끼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디 보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덫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백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정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는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덫을 풀어주고 상처난 곳을 보니 제법 깊게 베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적삼을 찢어 백호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세 덩이를 꺼내어 백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얘야, 많이 아팠지? 이것도 먹고 어서 어미를 찾아가거라. 백호는 주먹밥을 조금씩 먹으며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백호는 정훈을 향해 3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린 짐승도 은혜를 아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귀한 주먹밥을 다 주워버린 것이 조금 후회되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정훈은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길가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리주막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중년의 사내였는데 정훈을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이신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밤길은 위험하니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정훈은 고마워하며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나그네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훈은 구석진 자리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나물로 저녁을 때우고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나그네들은 나와라. 돈과 귀중품을 모두 내놓아라. 도적되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주막 주인도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적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자, 모두 밖으로 나와서 한 줄로 서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도 내놓아야 할 줄 알아라. 정훈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적들은 하나씩 나그네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차례가 왔을 때 도적 대장이 정훈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은 선비로구나. 선비치고는 돈이 별로 없네. 그럼 너는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몸값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정훈은 절망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못 보고 도적들에게 끌려가다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적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커다란 백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낮에 구해준 어린 백호도 따라왔습니다. 어미 백호는 도적 대장을 향해 달려들었고 어린 백호도 다른 도적들을 위협했습니다. 도적들은 맹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도망쳐!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어미 백호는 도적 대장의 팔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후에야 놓아주었습니다. 어린 백호는 정훈에게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정훈은 어린 백호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다, 백호야. 너 덕분에 목숨을 구했구나. 어미 백호와 새끼 백호는 정훈을 한참 바라보다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백호가 사람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오늘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주신 주먹밥 3덩이의 은혜를 갚기 위해 3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적을 물리쳐 드린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훈이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은 언제 도와줄 것이냐? 선비님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일이 있습니다. 한양에 가시거든 큰아버지 댁에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버지 댁이라니? 왜 그런가? 하지만 백호는 대답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훈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설마 꿈이 현실이 될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린 백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 보름여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디서 머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간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큰아버지 정인호가 떠올랐습니다. 정인호는 정운의 아버지의 형으로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운의 집안이 몰락한 후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그래도 혈육이니 도움을 청해 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어린 백호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아버지 댁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숙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용기를 내어 큰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 댁은 정말 컸습니다. 기와집에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여러 채의 행랑채까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아버님, 저 정운입니다. 큰아버지 정인호가 나왔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살이 쪄서 부유함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운을 보자 반가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운이가 아닌가. 이렇게 찾아오다니. 어서 들어와라.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큰아버지는 정운을 극진히 맞아주었습니다. 깨끗한 방을 내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 시험만 치르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혈육이 찾아왔는데 어찌 내칠 수 있겠느냐? 마음 편히 있다가 가거라. 큰아버지의 환대에 정우는 감격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백호의 경고는 그저 꿈일 뿐이었나 보다. 하지만 큰아버지 정인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정운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인호에게는 정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석은 정운과 나이가 비슷했지만 학문에는 통재주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부유하다 보니 좋은 스승을 구해 과외를 시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도 정석이 응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인호는 아들이 급제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운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인호는 예전부터 정운의 재주가 비범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운이 과거에 급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씨 집안에서 급제자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이름은 정운일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집안의 정석은 완전히 묻혀버릴 것입니다. 아니, 더 나쁜 것은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안인데 왜 정석은 급제를 못했을까? 라는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인호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카에게 밀린다는 것을, 그것도 가난한 집안의 조카에게 밀린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운이 과거를 포기하거나 시험을 못 보게 만들어야겠다. 정인호는 음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인호는 정운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옷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운아, 너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 아니냐. 과거 시험 전에 몸도 좀 보하고 마음도 편히 쉬어야 한다. 자, 이 술 한 잔 해보아라. 정우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성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아버님의 성의를 저버릴 수는 없지요. 정우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터라 금세 취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더욱 권했습니다. 좋다, 좋다. 젊은 사람이 이래야지. 내일도 또 마시자.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정우는 술에 취해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맑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인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훈이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정인호는 평소보다 더 좋은 술을 가져왔습니다. 운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몸에 좋은 약수를 준비했다. 이것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날 것이다. 정우는 의심하지 않고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쓴맛이 강하게 났습니다. 큰아버님, 이 술이 좀 쓴데요? 그래야 약이 되는 거다.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법이지. 어서 다 마셔라. 정우는 큰아버지의 말을 믿고 술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평소의 취기와는 달랐습니다. 큰아버님, 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 그럼 방에 가서 쉬어라.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이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단순히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인호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어떠냐? 약이 잘 들었느냐? 예, 주인님. 수면제를 탔으니 내일 아침까지는 깨지 못할 것입니다. 좋다. 이제 정우는 시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서기만 응시하면 되겠구나. 정인호는 만족스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 시험 당일 아침, 정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훈이 깨어나더라도 절대 시험장에 가지 못하게 막아라. 아직 많이 아프니 쉬어야 한다고 말해라. 한편 시험장에서는 응시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석도 아버지와 함께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석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는 급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정훈이 형이 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정훈이는 오지 못할 것이다. 너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정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험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우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인호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훈의 방 창문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린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정훈의 얼굴을 천천히 핥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혀의 감촉에 정훈이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더욱 열심히 정훈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끙끙. 정훈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작은 백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그때에. 백호는 정훈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정훈의 옷을 물어당기며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지만 백호가 자신을 깨운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이 과거 시험 날이구나. 정훈은 해가 뜬 것을 보고 늦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험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서려는데 하인이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아직 몸이 아프시니 쉬셔야 합니다. 비켜라.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 안 됩니다. 주인님께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자신을 방해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백호가 경고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백호가 뒤따라왔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깨어날 수 있었다. 이게 두 번째구나. 백호는 정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후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훈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시험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머리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정훈이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험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감독관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습니다만 혹시 응시할 수 있을까요? 규정상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만 한 감독관이 정훈의 절박한 표정을 보더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한 번만 허락하겠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정훈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응시생들은 이미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자리에 앉아 시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의식이 몽롱했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해. 정훈은 머리를 세게 흔들어 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응시생들은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석도 보였습니다. 비록 실력은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쓰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놓치는 건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문제를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와 약 기운으로 정훈의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잠깐 꾸벅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시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백호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것이 마지막 도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백호는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서,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논어의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에서 시작하여 맹자의 성선설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 논하면 됩니다. 시문 창작에서는 계절감을 살리되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함께 표현하십시오.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는 주제로 쓰시면 됩니다. 백호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주먹밥 세 덩이의 은혜를 다 갚았습니다. 선비님의 앞날에 천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정훈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속에 명쾌한 해답이 떠올랐습니다. 백호가 알려준 방향대로 생각해보니 문제의 핵심이 보였습니다. 붓을 들고 답안지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글이 물 흐르듯 써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논리정연하고 깊이 있는 글이 나왔습니다. 경서, 해석 문제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해안을 보여주었습니다. 학문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지만 진정한 학문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성선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정치를 하는 자는 이를 믿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시문 창작에서는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나라에 대한 충정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가을 단풍 붉게 물든 산하에서 백성들의 고단함을 생각하네. 임금의 덕음이 골골마다 스며들어 모든 이가 편안한 세상 되기를. 정운의 손놀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이 내린 것 같은 영감이 계속 솟아났습니다. 다른 응시생들이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정운만은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시험관들도 정운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들어와서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정운이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방방곡곡에서 온 수많은 선비들 중에서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늦게 들어와서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룬 쾌거였습니다. 정운의 답안지를 채점한 시험관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런 명문장을 본 적이 없다. 학식이 깊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도 빼어나다. 특히 현실 정치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앞으로 조선의 기둥이 될 만한 인재다. 정운의 이름이 한양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안동에서 온 정운이라는 선비가 장원급제를 했다며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한편 큰아버지 정인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정운이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막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원급제까지 했다니. 정석은 낙방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실망이 컸습니다. 정인호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정운을 도와주었다면 집안의 영광이 되었을 텐데. 장원급제 소식을 들은 큰아버지 정인호는 정운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운아, 큰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정인호는 무릎을 꿇고 정운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조카를 해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운은 큰아버지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으니까요. 큰아버님,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운아. 큰아버지가 너무 못했다.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 힘이 되어주겠다. 약속한다. 정운은 큰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버님, 저도 정석 형님에게 공부를 가르쳐 드릴게요. 비록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정인호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해코지했던 조카가 오히려 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맙다, 운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이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었습니다. 정운은 관직에 임명되기 전에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원급제자라는 소문이 퍼져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저분이 바로 정운 선비님이시구나.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다. 길 곳곳에서 축하를 받으며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운아, 어머님, 모자는 꼭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뒷바라지해 주신 덕분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훈을 어려서부터 봐온 이웃들이었기에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오다니. 정훈이가 어려서부터 남다르더니 역시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며칠 후 정훈은 처음 백호를 만났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산속 그 자리에서 정훈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백호야, 나야 정훈이다. 내 덕분에 장원급제를 했다. 잠시 후 숲속에서 어미 백호와 어린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백호는 이제 제법 컸지만 여전히 정훈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정훈은 백호들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어린 백호는 정훈에게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어미 백호와 함께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훈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들도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정훈은 한성부 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장원급 제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정훈은 관리가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청렴하게 행정을 펼쳤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땅을 둘러싼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부유한 양반이 가난한 과부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판관님,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정훈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반은 땅을 돌려주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정훈은 청백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정훈을 백성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훈의 성공으로 정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몰락했던 가문이 다시 명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양반 부인으로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드리고 각종 경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께 큰 집을 사드리고 하인들도 두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아버지 정인호도 조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 정석은 정훈에게서 공부를 배워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비록 장원급제는 못했지만 다음 과거에서는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촌, 정석 형님도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 내 덕분이다, 운아. 정말 고맙다. 집안 전체가 화목해졌습니다. 정훈은 벼슬에서 얻은 녹봉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마치 자신이 백호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정훈의 이런 마음가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정훈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왕께서도 정훈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몇 년 후 정훈은 더 높은 벼슬로 승진했습니다. 정훈은 훌륭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마음씨가 착해서 정훈의 선행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가정이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정훈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산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꽃을 따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 백호를 구해준 것에서 시작되었구나. 정우는 계속 승진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청렴한 관리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씨 집안은 대대로 번영했고 정운의 선행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온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